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어쩌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속으로만 걱정하시고 정작 누구에게도 편하게 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노년기 성생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즐겁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부부가 손을 잡고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돼요. 괜히 시도했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성생활은 끝난 거지 뭐. 지금 와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민망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70대 이상 부부 중 약 40% 이상이 정기적인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잘 관리한 분들은 80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생활은 몇 살까지 가능한 걸까요? 사실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성생활은 나이보다 건강 상태, 그리고 파트너와의 소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5세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흰 요즘 성관계보다 그냥 서로 안고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손잡고 누워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이처럼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서적 교감, 삶의 활력, 관계의 유대감까지 포함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온 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칙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성생활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했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몸도 마음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오해와 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괜히 아내 앞에서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게 돼요. 이런 침묵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성생활은 신체적 활동인 동시에 정서적인 교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요즘 어떤 걱정이 있는지, 몸의 변화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스킨십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눠보세요. 민망한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부부일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성생활 전후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입니다. 운동처럼 들려서 놀라셨나요? 그렇지만 정말 운동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긴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생활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하면 근육, 관절, 심장 등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어깨 돌리기, 허리 돌리기, 무릎 굽히기. 팔, 손목, 발목 풀기.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어 부상 예방. 파트너와의 부드러운 터치. 마사지나 손잡기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키세요. 이런 준비 운동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을 넘어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정리 운동.
관계를 마친 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몇 분 정도 편안히 누워 호흡을 정리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섭취.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무리한 샤워, 냉수욕은 금물.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순환계에 무리가 갑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생활화하신 분들은 성생활 후 피로감이나 통증이 훨씬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바로 복용 중인 약물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 골다공증 등으로 복용하는 약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 중 일부는 성기능 저하, 성욕 감소,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발기부전이 생겨서 고민이 많았는데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다른 걸로 바꿨더니 한결 나아졌어요. 73세 김어르신. 대표적인 예로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의 약물은 성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약, 수면제, 전립선 비대증 약도 비슷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절대로 혼자 약을 끊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물 중단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생활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은 대체약도 많고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치료법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약물, 발기부전 치료제, 심장약 특히 니트로글리세린과 함께 복용 시 급격한 저혈압으로 생명 위협,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구매 약품, 성분 확인 어려워 부작용 위험 매우 큼. 실제로 몰래 인터넷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 바로 질건조증과 호르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중반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겁이 났어요. 관계 후에 따갑고 아프니까. 그래서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질건조증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윤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질윤활제 사용.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즉각적입니다. 성관계 전후에 사용하면 마찰로 인한 통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질보습제 사용.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질 내 환경이 개선되어 건조증과 따가움이 완화됩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주의사항. 여성 호르몬은 개인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방암, 혈전증 이력이 있으신 분은 호르몬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78세 이 여사님은 질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두렵지 않아요. 통증 없이 남편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니까.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기능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녹용, 홍삼, 마카, 자양강장제 등을 찾으십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영양 관리입니다. 71세 김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오히려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강하게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식사가 기본입니다. 성생활에 도움되는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참치. 오메가3 풍부, 혈액순환 개선.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아연과 비타민이 풍부, 남녀 모두 성기능에 긍정적 영향.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혈관 건강,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 통곡물 현미, 귀리. 에너지 지속력 향상. 수분 섭취 충분히.
하루 6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하며 성관계 직전에는 너무 많은 수분 섭취는 피해주세요. 피해야 할 음식. 술 일시적 흥분감은 있지만 실제로는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과 혈압 상승 유발. 기름진 음식 소화가 느려지고 체내 순환을 방해. 고당분 식품 혈당 불균형으로 성욕 저하 유발. 성생활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약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약을 챙겨도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성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 성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1. 운동 혈액순환과 체력 향상.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성기 주변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69세 이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공원 산책을 하며 체력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해보세요. 근육 운동도 함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2. 수면 회복의 시간.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성호르몬 분비와 신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성욕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로 인해 관계를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규칙적인 기상시간 유지.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3.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이 먼저입니다. 스트레스는 성욕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등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럴 땐 명상, 음악 감상, 취미 생활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파트너와 함께하는 산책이나 티타임을 추천드립니다. 76세 부부는 매일 밤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둘만의 소통과 회복의 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가장 흔한 심리적 장벽은 불안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들이 커집니다. 혹시 관계 도중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예전처럼 잘 안 되면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까? 한번 실패한 이후로 아예 시도 자체가 두려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 성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70세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잘 안 된 이후로 괜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시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생활은 시험이 아닙니다. 잘 되든 덜 되든 함께 웃고 안아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2. 스킨십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안아주는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3. 한 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날의 컨디션, 긴장도, 환경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랬구나 하고 넘기시고 다시 시도하세요. 절대 금지. 혼자 끙끙 앓기. 상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기. 검증되지 않은 약이나 민간요법 남용하기. 몸이든 마음이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기술보다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성생활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부부간의 친밀감과 성적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1. 손잡기, 포옹, 눈 마주침. 하루에 몇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눈을 바라봐주세요. 이런 신체적 접촉은 두 사람 사이의 옥시토신사랑 호르몬을 증가시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74세 부부는 잠자기 전 포옹을 습관처럼 하신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지고 때로는 성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2. 부부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사람만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 산책하면서 손잡고 걷기.
함께 음악 듣기. 이런 시간은 성생활 이전에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3. 상대방에게 감정 표현하기. 당신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았어. 요즘 당신 참 멋져 보여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꾸는지 모릅니다. 말로 하는 애정 표현은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관계 없는 날에도 스킨십 유지하기. 꼭 성관계를 위한 터치가 아니더라도 허리를 감싸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스킨십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을 만들어줍니다. 신뢰감과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면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생활을 위한 심리 회복 훈련. 성생활이 단절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괜히 움츠러들어요. 이런 경우 가장 필요한 건 심리 회복 훈련입니다. 하루 5분씩 다음을 실천해 보세요. 자기 몸 긍정 훈련. 거울을 보며 나는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자신의 몸을 탓하지 말고 수고해준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억 되살리기. 젊은 시절 배우자와 좋았던 순간을 회상해보세요. 그때의 감정, 따뜻한 손길, 나누었던 웃음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성생활이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감정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1번 감사 표현하기. 오늘 차 맛있었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짧은 말들이 쌓이면 감정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주 1회 부부 산책 데이트. 15분만 걸어도 대화가 살아납니다. 마주보며 걷고 손을 잡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만의 특별한 날 만들기. 평소와 다른 저녁 식사. 같이 좋아하는 영화 보기. 첫 만남 회상하기. 이런 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요양 중이거나 혼자 사는 등 성생활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을 돌보는 성생활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1. 내 몸을 사랑하는 습관 만들기. 목욕 후 스스로에게 로션 발라주기. 좋은 향을 쓰거나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신체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2. 감정 일기 쓰기.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스스로와 감정적으로 친밀해질수록 타인과도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3.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 정하기. 이번 달에는 한번 손을 잡아볼까? 다음 주에는 옆에 앉아 음악을 같이 들어볼까? 성생활은 접촉이 아닌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70세 넘어서 성생활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물론입니다.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80세 이후에도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 방식은 조심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2. 성생활을 안 하면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혈액순환, 면역력, 기분 개선, 수면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 유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에도 좋습니다. 3. 성생활을 하려면 꼭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생활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고 마사지해주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모든 시간이 성생활의 일부입니다. 4. 발기부전약을 먹으면 중독되거나 위험한가요? 전문의 처방을 통해 정량만 복용한다면 중독되지 않습니다. 단, 심장약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과 함께 복용하면
급격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5. 혼자 사는 노인은 성생활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 돌봄의 일환으로 자신의 몸과 감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도 성생활의 일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버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하고 표현하고 교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성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엔 조금 민망하고 낯설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5가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소통이 먼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 안전한 속도, 부드러운 접촉이 핵심입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성생활 전후 스트레칭과 휴식은 몸을 지켜주는 필수 습관입니다. 약물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면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성생활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교감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윤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